자,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주간 증시 흐름을 이번에도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. 전체 지수에 부담을 주는 뉴스들도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위아래로 격동시키는 키워드들도 이번 한 주 역시나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이번 주 키워드들은 뭐가 있었을까요? 정말 모기 때 파리 때처럼 네. 많았어요. 많죠. 네, 많았는데 뭐 저희가 항상 뭐 말씀드리면서 약간 뭐 팁도 드리지만 네. 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또 반복되는 건 계속 나오는 거고 뭐 일단 저는 이번 주에 좀 눈에 주 초반에 좀 띄었던 거는 유가였습니다. 유가. 유가죠. 네, 뭐 연중 유가. 최고치, 10개월 네. 만에 최고치. 그렇죠. 그리고 아직 우리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. 그렇죠. 네, 내릴 때는 느리게 내리는데 오를 땐 빠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이제 유가에 좀 민감했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유가에 민감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 G20이라는 키워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. 그리고 뭐 아세안, 그다음에 뭐 레벨 3라는 거, 네, 이제 자율주행 자율주행. 관련된 거, 그다음에 뭐 9월 위기다 뭐 이랬는데 이번 주에도 좀 9월 위기설이 좀 조금 돌았었고,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뭐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네 이슈들이 좀 있었고, 뭐 항공유라는 키워드, 그다음에 뭐 또 이번 주에도 비만과 당뇨. 아, 그래요. 네. 제약 쪽에는 다 비만 그렇죠. 얘기로 많이 나오더라고요. 네,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예. 비만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수소 관련된 이슈들이 오랜만이네요. 조금씩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리고 뭐 베이지북이 역시.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인도, 네, 대통령 가신 인도네시아. 예. 그다음에 뭐 로봇, 그다음에 뭐 로봇 나오면 당연히 또 AI도 또 움직임이 나오니까 AI라는 거. 그다음에 이제 뭐 역습이라는 뭐 단어 이게 좀 적절한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네, 중국이 좀 이렇게 자기네들이 좀 자화자찬하는 거, 뭐 반도체를 만들었다 이래서 그런 이슈도 있었고, 뭐 환율, 네. 그다음에 뭐 보핏, 그다음에 또 뭐 아이폰, 그리고 수소 말고 요소, 네 그런 게 있었고, 그다음에 아토피가 이제 저는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네. 아토피 이슈도 있고, 또 삼중수소라는 게 또 좀 이슈가 오늘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뭐 루시아, 뭐 이제 AI 챗봇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형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뭐 솔트루스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루시아 그리고 또 뭐 화웨이 계속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계속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린 귀 속에서 옆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 네, 그런 한 주 아니었나.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 네. 네,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비만이나 로봇 뭐 이렇게 자주 봤던 키워드들도 있고 요소, 수소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키워드도 있네요. 다양한 키워드들이 함께 있었던 한 주간의 흐름이었는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씩 뜯어주실까요? 일단 유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유가가 뭐 한 WTI 기준으로 해서 뭐 $90 상회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두바이유도 마찬가지고. 네. 근데 이게 지금 $90 정도 온 게 되게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. 그리고 그렇죠. 한 두어 달 전에도 84, 5달러는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좀 유가 상승이 되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뭐 미국 그 연준에서 좋아하는 그런 지표들의 에너지 값이 올라가니까 지표가 망가지거든요. 네. 네, 그렇잖아요. 지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놈의 2%라고 했던 그 2%가 위태위태해지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벌써 뭐 CPI 다음 달, 그러니까 전달 거 나오는 게 예. 이번에 이제 나오는 게 뭐 3.3이나 뭐 3.8 얘기 나오고 5내 얘기 나오고 막 그렇죠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감. 네. 그러면 결국은 긴축이 또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. 그러면 또 인상하는 거 아니냐. 맞아요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뭐 베이지북에서는 경기를 낙관적으로 뭐 했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안 좋은 게 나오면 네. 일단은 매파 위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항상 뭐 한마디씩 하게 되는 거죠. 네,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네. 뭐 물론 이제 중립을 지키는 분들은 지표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. 네, 일단은 9월에 이제 동결할 걸로 거의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표를 보면 된다는데 유가가 오르면 그 지표를 본다는 게 그 지표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게 되면 결국은 힘을 실는 거는 인상론이거든요. 근데 인상론 벌써 막 나옵니다. 근데 아마 예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유가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. 네, 그리고 긴축을 대신 오래 간다. 네. 네, 그럼 긴축이 장기화되는 거.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축 장기화 우려 때문에 올해까지만 이렇게 좀 긴축을 고금리를 유지하고 내년 초에 뭐 1분기에는 내리겠지라는 또 내릴 수도 있다라는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유명한
그 회사의 전망도 나왔었지만 그게 다 후퇴해 버렸어요. 예. 네, 그냥 더 길어진다. 그 한 번 올리면은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. 왜냐면 올리게 되면 또 은행 리스크가 또 좀 잠재돼 있던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.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면 올리지 않으면 길어진다. 그럼 지금 시장도 길어지잖아요.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뭐 달러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물론 달러도 제한은 돼 있겠지만 우리나라한테 그러면서 상당히 안 좋잖아요. 우리는 예. 수출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수출하니까 좋겠지 하지만 원자재를 또 사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가장 좀 화두였던 것 같고 네. 이러다 보니까 또 중국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 이제 좀 약간 갈등 요소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요소. 뭐 이제 그거 말고도 좀 중국에서 좀 딴지를 거는 것들이 자꾸 나오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잠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잠했는데 살짝 잽을 주고받는 그렇죠. 듯한 뉘앙스가 다시금 나옵니다. 그렇게 갈등 자꾸 나오다 보면 역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부담이 그렇죠. 될 수밖에 없어요. 예, 한중일 뭐 이렇게 협의체 뭐 만들려고 하고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뭐 좀 하자 뭐 이러면서 뭐 네. 문화교류 이런 거 좀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. 또 미중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좀 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니고 뭐 요소수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확실한 공식적인 거는 동향은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항상 약간 불신하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한알령을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. 네. 이런 다들 것처럼. 느끼고 있는데. 네,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장의 투심이 다 똑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위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, 예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에 지금 뭐 주도주는 없다 이렇게 하지만 움직인 것들이 좀 의외로 또 있었습니다. 한 주 네. 내내 움직인 애들이 있었어요. 그게 바로 로봇주, 로봇 섹터였습니다. 와, 이번 네. 주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뭐 특정 한 섹터 쪽으로 쏠렸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빠지는 일이 많았거든요. 네. 로봇 한 주 내내 계속 좋았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유가 올랐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콕 집어서 뭐 흥구석유, 중앙이너비스, 한국석유 같은 거를 꼭 봐서 예. 단기로만 보세요 했는데 그렇죠. 이 로봇은 안 그래요. 네. 그래서 로봇이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뭐 주도주 없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주도주가 뭐 별거 있습니까? 돈이 많이 오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대단합니다, 정말 네. 상승 탄력이. 제가 또 지난주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또 하면서 예. 이걸 좀 잘 케어를 좀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도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. 솔직히. 지난주만 해도 네. 이게 10만 원이 있었죠? 네, 그러니까 한 10만 원 초반에서부터 예, 예. 해서 어떻게 보면 13만 원에서 그러니까 10만 원 아래에서 올라오다가 그 8월 16일 개파락 이후로 쭉 빠졌었는데 다시 회생을 했어요. 그래서 네. 그 대응법을 갖고 제가 그래도 저도 좀 면이 섰었는데 네. 이 정도 하고 끝나지 않겠어?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. 왜냐면 잘 보니까 이게 돈이 좀 유별나게 들어왔습니다. 네. 지금 뭐 프로그램 잡히는 것들이 뭐 보통은 이제 오전에 잡히는 게 오후에 되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다 장 끝나고 보이는데 외국인 수급들이 뭐 20만 주, 2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거의 열흘 동안 한 80만 주 정도 들어왔어요. 네. 제가 이제 산수는 못하지만 이게 한 20만 원 꼴이니까 평균 주당 한 17만 원이라고 평균을 하면은 한 1,400억이 들어온 거 맞죠? 맞나?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. 아니 지금 거의 열흘 네. 만에 2배를 올려버렸고요. 네, 근데 또 쉬질 않아요. 네, 재밌는 거는 이 삼성에서 로봇이 이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. 뭐 예. 보핏이다, 뭐 휴머노이드다 이러면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동 그리고 대동은 포스코 쪽이랑. 포스코 쪽이잖아요. 뭐 포스코를 솔직히 바라본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대기업의 네. 러브콜을 기다리던 회사가 또 있었어요. 뭐 뉴로메카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그래도 죽지를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전체 섹터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 저는 보거든요.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정말로 말 그대로 무지개를 자꾸 만들려는 건지 네. 한 번도 그 뭐라 해야죠 급등이 안 나와서 네. 어떻게 보면 상한가 딱 한 번 나오고는 야금야금 올라왔거든요. 경고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이게 좀 독특합니다. 네, 힘이 남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초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반에 그 에코프로 네, 네. 뭐 일단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아, 그런 네. 그림이 그려진다? 네, 냄새 살짝 난다? 네, 가지신 분들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, 와. 네, 뭐 저는 없으니까. 네, 근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절묘하게, 네. 예, 소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얄미롭게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또 신고가
그렇습니다. 계속 매일매일. 계속 신고가예요. 네. 근데 이 레인보우 말고도 오늘 또 반응한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레인보우는 이제 삼성 쪽이라고 얘기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도 있어 이러면서 네. 오늘 LG 계열의 로보스타, 로보티즈도 아침부터 그냥 성을 한번 내더라고요. 네. 그 차트를 좀 돌리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. 그러니까 하나가 잘 움직이면 그때 에코프로 움직일 때 혼자 가지 않았잖아요. 맞아요. 조금씩 에코프로가 가서 쉬고 있으면 포스코 형들이 또 쫙 가고. 이번엔 내가 갈게. 네.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포스코 에코프로 쉬고 있으면 뭐 소재 회사들이 쭉 올라오고. 맞습니다. 예. 지금 보면은 로봇주가 계속 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도 좀 제가 한 코너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섹터가 계속 돕니다. 네. 그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그나마 시장을 버티게 하는 거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9월 위기설이라는 거를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. 이번 주에 다행히 누군가가 매조제를 좀 해줬습니다. 네. IMF에서 한국 괜찮아. 네, 오케이 했습니다. 그런 말 한마디가 네. 위안이 좀 되네요. 네. 위기면 어떻습니까?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? 네. 여러분들 위기면 어차피 지금 매매 잘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쉬었다가 만약에 정말 떨어지면 바닥에서 받을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낙폭과대주들 있으니까. 네, 그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네. 대통령께서 이제 아세안 순방하시고 뭐 인도네시아, 뭐 필리핀하고 이제 MOU도 맺고 그러는데 FTA도 서명을 했고 G20은 이제 내일이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MOU 체결한 것들이 꽤 1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네. 그 16건이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시면 이 대통령께서 계속 지금 새로 된 대통령이시고 얼마 안 됐잖아요. 오셔갖고 뭐 세일즈맨 하시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MOU 맺은 것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. 뭐죠? 뭐 수소, 네, 뭐 그다음에 원전, SMR, 역시. 네,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갔잖아요. 인도네시아는 이제 수도를 좀 이전해야 돼요. 그 자카르타 가라는 거 뭐 아하. 세계 이슈가 된 거니까. 그럼 수도 거기에서 우리가 왜 MOU를 맺겠어요? 왜 친해지려고 하겠어요? 창호야, 우리 친해졌으니까 이번에 집 공사한다지. 너네가? 나 저 도배 잘해. 이런 왜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한 게 뭡니까? 인프라 좀 강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또 새로운 이슈에서 차곡차곡 쌓이네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버무려져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뭐 예. 우리가 강한 게 뭡니까? 이 스마트 시티 또 나올 거고, 네.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땅 갖고 있다고 이제 좀 소문이 있던 그런 회사들, 뭐 JC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잠깐 시세가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. 이게 네. 한 20% 정도 솟구쳤다가 그냥 뚝 번지 점프하듯이 네, 이렇게 이제 뭔가 반응들이 나옵니다.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것들이.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얘기가 나왔어요. 그 MOU 때문에. 그럼 사회 인프라를 또 수도를 옮기면 우리 세종시 옮길 때 나왔었고 저희가 예전에 예를 한번 도시를 망상이라서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. 철도니 뭐니 다. 오늘 대하TI도 장중에 상승정지 잠깐 점심시간에 살짝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허무하게 시세가 나온 거긴 하지만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대통령이든 또 장관님이든 그분들의 행보, 말하시는 거에 관심을 잘 보면 그 중에서도 뭐 많이 먹지는 못해도 우리의 지금 이 지루한 시장에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거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잠깐이라도 10% 20% 뛰면 굉장한 수익인 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주간에 보면은 네.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. 네. 우리가 이제 일정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이었고 뭐 자세한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얘기가 또 나오겠죠. 그때 예. 이제 또 조정 잠깐 가지다가 반응이 나오겠죠. 이제 구체화되는 게 나오면. 네. 그리고 이제 환율 얘기가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유가가 오르고 환율도 좀 부담스럽게 좀 올라가니까 이 환율이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수출에 좀 유리한 회사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네. 일단은 그 항공 관련 회사들은 안 좋을 수 있어요. 기름값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면 예. 약간 뭐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 좀 이렇게 매출에 재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여행도 마찬가지고. 근데 실제로 여행은 갈 사람은 또 가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주가에는 우려감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항공주들이 좀 맥을 좀 살짝 못 추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. 예.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이슈들이 하나가 이제 레벨 3에 도전한.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율주행 얘기 나왔는데 레벨 3에 도전한다 해서 아예 기아에서 뭐 EV9
예,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레벨 3는 뭐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은 하도 많이 다뤄서 알겠지만 뭐 레벨 3는 고속도로에서 네. 일단은 일정 맡길 수 조건에서 있는. 네. 맡기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런 네. 거잖아요. 뭐 위급할 때 이제 좀 개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금 레벨 3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증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가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하는 건 아직 확실하게 되지 않았어요. 근데 네. 이게 올해 말에 정말 된다면 한 단계 점프가 돼서 정말로 곧 근시일 내에는 레벨 5 완전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. 어차피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레벨 1, 2, 3 지금 가는 것들 이것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들 뭐 다 아실 겁니다. 뭐 센싱 카메라, 뭐 라이다 이런 종목들 뭐 퓨런티어부터 해서 그런 종목들 계속 반응들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. 맞아요. 자율주행은 게다가 최근에는 언급되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. 네. 왜냐면은 뭐 구글에서 웨이모, 네. 그다음에 저 GM에서도 뭐 크루즈 이용해서 이제 계속 시험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.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상용화한다. 네. 무인 로보택시 갖고 이러니까 계속 이 분야는 지금 3위잖아요. 5까지 가니까 아직도 갈 길이 남았고 마찬가지 로봇처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또 현대차에서 이 전기차 말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잠깐 수소의 진심인 현대차 이렇게 했잖아요. 그렇죠. 네, 현대차에서 이제 기계연구소인가요?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. 한국기계연구원이요? 네, 그래서 수소 100% 사용해서 이 수소 엔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나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게 좀 절묘한 게 항상 이런 수소 이슈가 나올 때 차트들도 좀 움직임이 좀 있고 관련주들이 뭐 유니크라든가 네. JNK 히터 그리고 아람코 회장이 방문을 했잖아요. 네, 아람코 회장 해서 현대 뭐 정기선 회장님인가 그분을 만났는데 수소 관련 옛날 뭐 협약을 했던 게 있으니까 수소에 또 좀 이게 이슈가 돼서 관련 종목들이 몇 개가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이 수소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마침 다음 주 H2 미시라고 우리나라 수소 행사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이벤트가 다가오는군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들이 살살 나오고 주가도 반응을 하는데 밑그림을 조금씩 그려있는 네. 듯한. 두산 퓨얼셀이 뭐 네. 물론 아주 낮은 자리진 하지만 그러니까 하락을 좀 멈추려고 네. 반등이 좀 나오다 말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좀 잠깐 좀 살펴볼 만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.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중국이 일단은 그 화웨이하고 이 화웨이에 대한 거를 이제 미국이 좀 이렇게 견제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. 좀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반격이다, 네, 이거. 아이폰 쏘지 마. 뭐 이런 거죠. 공무원 아이폰 금지령이요. 네. 금지령이 내리니까 미국의 이제 애플의 주가가 뭐 7, 80조가 사라졌다. 어차피 그건 네. 뭐 있는 돈은 아니니까 이제 상징적인 건데 시총이 이렇게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서 애플 주가도 좀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애플인데 네. 그런 효과가 났고 그다음에 또 이 중국 이슈가 또 그런 게 아까 그 요소수 수출 통제를 대놓고 뭐 이렇게 이 갈등으로 한 건 아닌데 아마 좀 약간 수출을 좀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로 이제 비춰지는 것 같고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, 네. 그러니까 요소수 관련해서 어제 시간에서 뭐 관련주들 뭐 남해화학이라든가 예전에 이게 다 한 재작년쯤에 움직였던 것들이에요. 그 이력이 있던 애들은 전부 시간의 상한가. 오늘도 뭐 조비 뭐 이런 종목들은 점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뭔가 이 시장도 안 좋은데 찬물을 끼얹는 거를 넘어서서 찬물에다 얼음을 넣는 그리고 하필 또 거기다 잠깐 얘기를 드리면 화웨이 그 핸드폰에서 하이닉스가 나왔어요. 정말 저는 너무 진짜. 뜬금이 없어서 이게 네.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가 또 네. 그러니까 미국이 또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. 니네 왜 우리가 동참 안 하고 이럴까봐 그러니까 지레 겁먹은 건지 몰라도 네. 하이닉스도 그걸 아직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. 뺏어간 거 아니거나 중국은 특기인 이 짝퉁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이러면서 이제 좀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점심 때 갑자기 그 일본이 방류를 했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그 삼중수소, 아하. 그 좀 뭐 이 수치가 하한치보다도 더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이제 사그라지던 인산가, 뭐 소금 네. 관련주, 그다음에 신송홀딩스, 뭐 보라티엘이라든지. 그런 애들이 갑자기 치솟았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이 방사능 측정기하는 오르비텍 네. 이게 좀 반응이 나왔었고요. 또
중국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중국 관련 이슈가 좀 계속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 우리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게 맞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아까 좀 눈에 띄는 거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좀 많았습니다. 그리고 비만 당뇨 그래서 뭐 인벤티지 랩이라든가 뭐 라파스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올랐던 게 역시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은 또 오르고 또 특이한 거는 아토피 관련돼서 또 오늘 그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좋아졌죠.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아토피는 솔직히 겪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아토피는 제가 알기로는 현대의학에서 아직 확실하게 고칠 수 없대요. 불치병인데 네. 이거를 정말 개인적인 마음에서 응원을 합니다. 이거 괴로워하는 분들이 네. 정말 많습니다. 네, 이 아토피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제가 예전에 제 사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. 아, 이 히노키나무 액을 갖고 바르면 예?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도 했었거든요. 그랬어요? 그래서 몇 가지 하신 겁니까? 네, 그래서 관심이 좀 많은데, 네, 그래서 요 샤페론이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왔고, 또 아까 아이폰 얘기를 좀 드렸지만 네. 하필 중국이 그 금지한 게 아이폰이 또 다음 주에 이 발표를 해요. 네. 그 찬물 껴는 거 아닐까? 인도로 공장 옮긴다니까. 뭐 이런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그래도 조금 생기면서 한 주를 마감해서 좀 약간 찜찜한 기분으로 저는 이번 주는 그렇게 마감을 했다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시장을 그리고 개별 종목군을 아우르는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드렸는데요. 불안감은 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문가님, 일단 뭐 이번 주 총평과 함께 다음 주 당분간의 전망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?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물의 영장, 인간, 사람, 스마트한 한국인 아닙니까? 네. 학습 효과를 잊지 말고 잘 그러니까 지나온 거를 좀 생각을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, 네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 기준이지만 지수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2,550은 노란불, 신호등으로 하면 2,520, 2,500 요 구간은 빨간불. 우리가 이제 신호등이 있을 때 노란불이면은 막 저거 뛸까 말까 하다가 뭐 뛰는 분도 있고 아닌 네? 분도 있지만 주식은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뭐 목숨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네. 그러면 결정을 스스로 하면 돼요. 아, 이거 좀 관망하면 되겠다. 얼마 전에도 이랬잖아요. 네. 그럼 차라리 이걸 이탈하는 걸 좀 봤다가 수급 전환되면 그때 한번 얼마 전에 한 2, 3주 전에 그 반복 학습을 다시 하면서 그때 낙폭과대된 종목들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. 그리고 주도주가 없다고는 하지만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 뭔가 이벤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가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 우리가 일정만 체크해봐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서두르지 말고 잘 기다려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? 어떤 말이 또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. 네, 일단 학습 효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주식 시장 보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보면은 결국은 제자리를 마음에 맞게 올라오진 않더라도 예. 어쨌든 더 이상 안 무너지고 버티는 애들은 실적이 있는 애들이에요. 근데 네.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너무 그 회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좋게 표현을 하자면 예쁘게 저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꽃은 안 좋아하지만 예쁜 꽃만 화병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이쁜 꽃은 계속 관리를 잘 해주세요. 그러니까 안 이쁜 애도 관리를 좀 하면 됩니다. 물론 물타란 얘기가 아닙니다. 네,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하면서 언젠가 그 꽃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이렇게. 요즘에 격언병.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민이 커지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마무리 해보겠고요.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. 자, 두 번째 키워드는 주도주 부재, 테마장세 대응법입니다.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주도주의 쉬는 타이밍이 참 제법 길어지고 있습니다. 2차전지를 대표하는 에코프로도 요새 정말 단기간에 많이 내려갔고요. 포스코도 뭐 크게 힘쓰지는 못하고 삼성전자도 한 차례 솟구쳤다가 좀 잠잠해지는 모습이죠. 자, 전문가님, 주도주가 사라졌다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안 좋을수록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. 네. 역발상을 하자. 주도주가 뭐 별거 있습니까?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
네, 대부분 투자한다고 이렇게 와서 삼성전자 100원, 200원 올라가는 거에 네, 화장실에서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알고 보면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. 네. 그리고 빨리 올라가는 걸 하고 싶으신 거고. 자, 주도주가 없다고 하면 지금 아까 첫 번째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몰리는 수급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섹터를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주도주가 되는 지금의 주도주, 오늘의 주도주, 오늘 내일의 주도주 그러다 보면 한 주의 주도주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. 이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받는 키워드들 항상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고 또 오전에 우리 또 오전 방송에서도 항상 오늘의 키워드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예. 그걸 잘 보면 네, 지금 당장 놓쳤어도 다시 조정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보일 겁니다. 이렇게 현명하게 네,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 각종 테마들이 참 많죠. 초전도체부터 맥신, 양자 컴퓨팅 등 테마주가 득세했습니다.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테마 붙은 쪽이 폭등을 하고 나머지는 꽤 조용하기 때문에 소외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전문가들. 그리고 최근에 어떤 테마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저는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. 하루 종일 9시부터가 아니라 네. 아예 장 열리기 전부터 미국 시장 체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좀 미리 하시고 네. 여유 있게 개장을 기다리면서 토마토 방송 보시면서 딱 시작하면은 그리고 하루 끝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작은 테마 네, 해봐도 된다고 봅니다. 네. 네, 트레이딩 관점으로. 네, 물론 대신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죠. 네. 네. 그 조심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체크할까요? 실체가 좀 있는 거를 좀 해야 돼요. 아하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번 주만 좀 봐도 보면은 유가 인상 수혜주. 자, 예전에 다 반응했던 것들이 있고 회사들도 항상 이제 이런 테마에 좀 속해서 움직이는 것들의 특징들이 있어요.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주주 지분 많고 실적 이상 없고 그리고 시총이 좀 작을수록 탄력이 빨리 나오잖아요. 그리고 욕심 좀 줄여야 되는 거.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겠죠. 이런 것들이 있었고, 이제 자율주행, 아까 말씀드린 거, 네. SMR. 그리고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. 로봇주들이 네. 그래서 더 훈풍을 그렇죠. 세게 받았군요.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무지개입니다. 네. 레인보우 또는 레인보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. 그 외에 아까도 이제 그 레인보우니 티라유텍이니 뉴로메칸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LG 것도 소외된 것 같아서 보니까 LG도 오늘 성을 냈고 또 로봇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. 예, 그러면 감속기부터 해서 또 공장 관련된 또 그런 이슈가 또 움직이면 스마트 팩토리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당뇨 비만 테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은 끝나지 않은 물론 한 중반은 지난 것 같은데 네. 왜냐하면 이 당뇨 비만에서는 한 회사만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복제약도 나올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뇨 비만만 보다가 보면은 또 그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당뇨 하면은 혈당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. 예. 제가 오늘 오전에 다들 이 당뇨 비만 인벤티지 랩이니 제약회사만 하는데 이 혈당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점유율, 이 측정기 1위 업체가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네. 오늘 추천을 드렸어요. 네, 오늘 당일날 10% 넘었습니다. 좋네요. 이런 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.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순방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. 대통령 네. 장관 다음 주에 또 장관님 우크라이나 네.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 전쟁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지나간 거 잠깐 말씀드리면 네. 맥신, 그렇죠. 초전도체 대단했죠? 네,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. 물론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응해 보셔도 돼요. 경험 삼아. 대신 비중은 좀 작게 해야 되고 또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섹터들 로봇 같은 것들 말고도 또 AI가 있잖아요. 네. 네, 실적들 나오고 지금 성과를 계속 내고 솔트룩스, 네이버, 그러면 삼성 SDS가 다음 주에도 또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실체가 있는 것들 위주로 먼저 하는 게 좀 낫다. 욕심은 줄이고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간략하게 이 주의해야 될 점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죠.
자기 맹신, 아니 자기 확신, 네. 이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. 왜냐하면 요즘 테마주를 보면 지금 맥신 초전도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자꾸 좋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. 네, 빠져듭니다. 특히 중요한 게 이 과학 기술과 관련된 것들 그럴싸해요. 맞아요. 네, 무슨 연구소 그러면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그 연구소도 실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뭐 하버드건 MIT건 간에 이게 지금 현실에서 동떨어진 거냐 아니면 진짜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한 거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. 네. 예, 지금 뭐 검색의 시대고 네, 예,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겁니다. 그걸 보고 스스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예, 너무 이 객관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. 저는 함부로 감히 이런 말씀도 드려요. 아무리 주식 전문가라 이렇게 나와도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. 네. 검수를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테마주가 득세하는 요즘 흐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. 참고를 해보시고요.